안녕하세요. 16년째 랩터스 팬 외계 인생의 로이스터입니다. 이번 시간에도 지난 시간에 이어서 프리시즌 경기들을 리뷰하고 랩터스의 경기도 리뷰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리시즌 경기 리뷰에 앞서서 정규 시즌 개막전 스케줄을 잠깐 안내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12월 23일에 열리고 LA 레이커스와 LA 클리퍼스의 대결로 열립니다. LA 레이커스랑 LA 클리퍼스는 이번에도 이제 오프닝 대결로 장식을 하게 되는데요. 지난 시즌 개막전이랑 크리스마스 매치랑 버블 개막전, 또 지난 프리시즌 개막전이랑 이번에 정규 시즌 개막전까지 하는데 아무리 울고 먹어도 솔직히 레이커스랑 클리퍼스 경기는 보는 입장에서 기대가 참 많이 됩니다. 아마 르브론은 컨디션 점검 차원에서 결장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댈러스 매버릭스 같은 경우에는 포르징기스가 부상으로 당분간은 출전할 수가 없지만 지난 시즌 부상으로 자리를 비웠던 드와이 파웰이 돌아왔고 트레이드를 통해 제임스 존슨이 팀에 합류했습니다. 이 두 선수는 돈치치와 함께 이제 6탄전도 불사할 수 있는 그런 터프가이들이고 지난 시즌 이제 클리퍼스랑 대결하면서 돈치치가 좀 억울하고 밀리는 느낌이 있었는데 이 둘의 합류로 좀 피지컬한 모습을 기대해도 될 것 같습니다. 뉴올리언스 펠리컨스 하면 자이언 윌리엄슨을 빼놓고 이야기하는 건 말이 안 되겠죠. 부상으로 제한된 시간만 출장을 했던 자이언 윌리엄슨이 이제 건강한 모습으로 이렇게 돌아왔습니다. 감독도 올 시즌은 이제 건강한 모습으로 마음껏 플레이할 수 있는 자이언을 기대해달라고 했는데 한편 좀 걱정이 되는 건 스티븐 아담스랑 브랜든 잉그램과의 공존이네요. 스티븐 아담스 같은 경우에는 자이언 윌리엄슨이랑 둘 다 행동 반경이 비슷하고 브랜든 잉그램 같은 경우에 지난 시즌 에이스로서 공을 많이 잡고 있었는데 이렇게 자이언 윌리엄슨이 복귀를 하면 아무래도 서로 포제션, 공의 소유를 나눠줘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감독이 현명하게 배분을 했을지도 참 궁금합니다. 그리고 브루클린 네츠 이야기도 빼놓을 순 없겠죠. 듀란트가 오랜만에 복귀전을 펼쳤는데 아무래도 살살 뛴 것 같았는데 그래도 3점슛, 미드레인지 돌파 모두 잘 보여줬습니다. 카이리 어빙이랑 궁합 역시 잘 맞는 것 같아서 브루클린 네츠를 기대하시는 팬들 이번 시즌 한번 기대해 볼만 하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분들이 어빙과 듀란트 듀오에 대해서만 집중을 많이 하시는데 브루클린이 이렇게 우승 후보로까지 점쳐지는 데는 암흑기 시절을 함께하면서 성장해온 이 멤버들을 빼놓을 수가 없어요. 한때 브루클린이 픽을 굉장히 많이 팔아가지고 성적도 안 나오고 미래 픽도 없는 되게 암울한 순간이 있었는데 그때를 견딘 스펜서 디니디, 캐리스 리버트, 조 해리스, 자렛 알렌 같은 선수들이 있었고 이 선수들이 지금까지도 잘 성장을 해줬기 때문에 현재 브루클린 우승 후보로 만들어주고 있는 선수들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뭐 하든 트레이드를 하게 된다면 그 중에 몇이나 남을지 솔직히 모르겠네요. 이게 굴러온 돌이 박힌 돌 빼낸다고 좀 서운할 수도 있겠어요. 탈렌 호튼 터커 다시 한번 이야기를 안하고 넘어갈 수가 없겠죠. 지난 12월 14일 경기에서 33득점 10리바운드를 기록하면서 제대로 사고를 칩니다. 본 시즌 개막에 앞서서 몸 제대로 풀었죠. 그렇지만 정규 시즌에는 아무래도 앤서니 데이비스랑 르브론 제임스가 에이스가 될 거니까 그들을 보좌하는 충실한 조력자 역할을 잘 수행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담이지만 이렇게 탈렌 호튼 터커가 이렇게 기량을 만개할 수 있는 것은 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밀어줬기 때문인데요. 지난 시즌 루키 시즌인데 팀에서는 호튼 터커를 무리하게 경기 경험을 쌓게 하는 것보다는 육성에 매진을 했어요. 그리고 기량이 무르익었다는 판단 하에 이번 프리시즌에서 출장 시간을 되게 몰아주면서 성장을 시킨 거죠. 프리시즌에서 35분, 40분 출장시키는 팀은 거의 없어요. 그만큼 호튼 터커를 대대적으로 밀어주고 있는 거죠. 또 호튼 터커 같은 경우는 호재인 게 포지션은 가드이지만 사이즈가 워낙 좋다 보니까 포워드로도 출장이 가능하니까 가드로서 출장, 포워드로서 출장하면서 출장 시간을 많이 가져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 선수를 마지막으로 저는 언급을 해주고 싶습니다. 워싱턴 위저즈의 데니 아브디아라는 선수인데요. 이 선수도 뭔가 루카 돈치치랑 느낌이 비슷해요. 이른 나이에 데뷔를 했고 자기 나라의 팀을 우승으로 여러 번 이끌고 유로리그 MVP를 달성하고 이제 NBA로 넘어온 거죠. 또 본인의 첫 데뷔전인 브루클린전에서 야투율 100%를 보이면서 이제 좋은 활약을 펼쳤죠. 워싱턴에서 이번 빌브룩 듀오를 받쳐주는 역할로서 어떻게 활약을 좀 잘할 수 있을지 아부디아도 좀 기대가 되는 선수입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랩터스의 경기를 한번 리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샬럿 호네츠와의 2차전 역시 1차전이랑 비슷한 패턴으로 흘러갔습니다. 초반에 점수차가 많이 벌어진 거를 조금씩 추격하다가 역전을 시키고 역전한 이후에는 리드를 안 내주고 이제 게임을 끝내버린 거죠. 좀 아쉬운 거는 이제 이번 경기에도 1쿼터가 되게 집중력이 나빴어요. 턴오버만 6개가 나오고 3점슛은 10개 쏴서 하나만 넣는 아주 안타까운 성적을 보였는데 아무래도 저는 좀 걱정을 하고는 있지만 그래도 이제 프리시즌이라는 게 선수들끼리 손발을 맞추는 과정이니까 크게 걱정은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선수들을 평가하자면 프레드 밴블릿 같은 경우 이제 23득점을 넣어주면서 본인 컨디션 좋은 걸 계속 유지를 했고 3점 슛이면 3점 슛, 돌파, 패스 뭐 자기가 보여줄 수 있는 거 다 보여줬고 말라카이 플린 같은 경우에는 파스칼 시아캄 같은 경우에도 슛감이 오늘 되게 좋았어요. 테렌스 데이비스는 자기 돌파를 살리면서 벤치 유닛의 핵심으로 이번 시즌에도 맹활약할 것 같고 노먼 파웰 같은 경우에도 어제는 되게 안 좋은 컨디션이었는데 오늘은 좀 경기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사실 그렇게 나쁜 선수는 없었어요. 근데 굳이 한 명을 뽑자면 이제 오늘 야투율이 많이 나빴던 맷 토마스를 꼽을 수 있겠는데 슈터라는 것 자체가 약간 기복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별로 큰 문제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늘 경기에서 제일 눈에 띄는 선수는 저는 말라카이 플린을 꼽고 싶습니다. 돌파, 3점슛, 패스, 자기가 가진 재능을 다 보여줬거든요. 특히 라멜로 볼을 앞에 두고 이제 클러치 3점슛을 넣은 게 저는 되게 인상 깊었습니다. Jr. and Nate Darling into the game. Malachi Flynn can score. Davis, Brissett, Flynn, and Vernon Carey with his new body on top of Flynn. And Flynn pours it in from three. 이제 말라카이 플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번 시즌에 프레드 밴블릿의 뒤를 이어서 백업 포인트 가드 역할을 할 것 같고 지난 경기도 그렇고 이번 경기도 보면 실력 면에서는 이미 팀도 어느 정도 이 친구가 바로 팀에 합류할 수 있는 선수구나 하고 합격을 받은 것 같아요. 근데 아무래도 랩터스가 팀 뎁스가 두껍다 보니까 출장 시간이 많이 확보되지 못할 경우에는 좀 더 기량이 성장할 수 있도록 랩터스 905에서 좀 시간을 많이 보낼 것 같다는 느낌도 드네요. 말라카이 플린이 과연 랩터스의 포인트 가드 계보를 이을 거물로 성장할지 좀 기대가 됩니다. 이번 시간 제가 준비한 자료는 여기까지고요. 좋아요와 구독 언제나 부탁드리고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성실하게 답변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